오늘은 강호사시가 최초의 연시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호 한정가 중에서도 강호가도의 면모를 가장 형식적으로 잘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호가도는 이제 이런 것들, 역군은 셨다라는 상투적 표현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이런 게 있으면 강호가도다라고 알아두시고, 제목에서도 이제 강호라는 게 이제 자연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자연 대유법에서 그냥 통으로 알아두자라고 했었던 거고요. 사시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강호, 사시가 강호에 대한 네 계열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난이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밑에 우리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 사대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 연시조들을 좀 이해하자, 자연 친화적인 작품들을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사라는 게 수기, 그러니까 자기 수양하는 내면, 이걸 갈고 닦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연을 즐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학문이라는, 우리 도산 12곡 할 때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자연 학문, 그거 다시 한번 찾아 연결해 보시고요. 허생전 할 때도 잠깐 언급은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조선 후기긴 하지만 조선 전기에 있었을 때 이제 자연에서 공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됐죠. 그래서 학주리 하리라 이런 거, 학주자 이런 거 찾아서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어쨌든 사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죠. 자기 수양, 그죠? 그래서 수기치인 이렇게 되는 거죠. 수기치인, 수기가 되고 그 다음 치인이 되는, 그게 바로 대부의 모습이에요. 치인. 그래서 치인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다스릴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됐죠? 대부는. 자, 그런데 이 강호사시가라는 어떤 작품들의 어떤 특성들이 자연으로 가 있는데, 그 자연으로 가 있는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이 있어요. 보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였죠? 그렇죠, 우리 가사에서 배웠던 상춘곡. 상춘곡에 등장하는 자연이 어떤 자연이냐, 뭐 이거 물어봤던 거죠. 그죠? 자연의 어떤 성격 규정. 그 다음에 이걸 강호가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학교마다 좀 달랐던 거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다시 원래대로 갈게요. 가보면 퇴임 후로 본다면 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고, 정치적 이유로 본다면 치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예비적 공간을 이 자연으로 본다. 이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올라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강호의 봄이 드니, 구조는 좀 비슷해서 전체 흐름이 쉬워요. 강호의 봄이 왔어요.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뒤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들이 좀 비슷하고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성격이 다른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진짜 중요해요. 정리 잘 해주시고요. 뭐 내용 파악에서 중요한 것보다는 문제를 좀 풀 때 제시문에 좀 올라가서 하나하나 일치처럼 체크를 좀 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보자.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흥, 이게 화자의 정서죠. 봄의 흥치, 흥이 절로 나는구나. 탕료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구나. 탕료 개변, 계곡물, 금리너 안주로다. 이것이 안주로구나. 그래서 여긴 뭐예요? 흥이 났는데 그 흥의 모습이 같이 나타난 거죠. 자연 속에서 금리너, 안주라는 얘기는 술도 먹고 있는 거니까 흥치도 있지만 취흥을 즐기는 것 같아요. 취흥.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강호 한정의 풍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몸이 한감,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한가한 상태죠. 한가의 몸도 임금님의 은혜다. 이 몸이 한가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만족스럽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다, 연군지정, 충해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연에서 안분지족적인 태도를 보내고 있고, 화자의 정서는 지금 흥입니다. 이 흥은 흥치, 취흥 둘 다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한가하다 얘기했고요. 그 모든 것은 임금의 은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강호의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초당에 일이 없다. 그러니까 초당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죠, 앞에서 우리 한 것이 팔고 했었죠. 초당에 일이 없다는 건 바로 안분지족하는 삶의 태도. 요거랑 좀 구분되는 거 뭐 있었어요? 그렇죠, 옥당. 기억나요? 요게 뭐 한 거?
그렇죠. 출 요게 처 요런 개념이었었죠. 기억나죠? 초당에 일이 없다. 아주 한가합니다. 유신한 강판한 자 유신 믿음 있는 믿음이 있다. 강파가 그래서 의인화 유신한 강파는 보내느니 바람이구나. 바람은 촉각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공감각에서 이제 감각 설명 한번 했었던 건데 이거 다시 한번 다시 찍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보내느니 바람이로구나. 이 몸이 서늘이 옴도 걔는 한가로 왔는데 지금은 어떻다? 서늘하다. 역구는 이셨다. 그러면 앞에 내용을 보니 이 몸이 뭐뭐함도 뭐뭐셨다. 이 몸이 뭐뭐함도 뭐뭐셨다. 그러면 동일한 동사구조. 가끔 내신에서 요거 바꿔내는 거 알죠? 동일하다, 유사하다 요거. 체크 잘해주세요. 동일하냐, 유사하냐. 그래서 변주가 이루어졌다. 중간에 한감에서 서늘함으로 바뀌었으니까. 역구는 이셨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지. 중간중간에 뭐 봄이 드니 구절이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도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동일한 동사구조, 어휘, 시구, 절. 문장이라고 해도 돼. 문장 구조. 자, 그래 두 번째는 서늘함, 다임금의 은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세 번째, 강호에 가을이 드니 이번에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풍요로움, 충만함 이런 것들. 소정에 그물을 실어 흘리뛰어 던져두고. 자, 그물을 실었다. 그럼 어부의 모습이죠. 이때 어부는 요 어부를 쓰는 거고 가홍이다. 됐죠? 어부 사이사이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 영상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부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은 이해 다 가지기죠? 요 어부하고 차이점. 가어옹, 가어옹. 가옹의 3. 띄어두고. 이 몸이 소일이네. 여기도 이제 구조가 똑같네. 그지?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 소일의 음도 역구는 이셨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흘리튀어 던져두는 것들이 뭔가 거침이 없이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유자적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유유자적, 무의자연. 그 다음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이 남다. 눈이 한자가 넘는 거야. 남다. 삿갓을 빗기 쓰고 누역을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삿갓 빗기 쓰고 쏘링 누역으로 옷을 삼았다. 된다니까. 이런 검소함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검소함. 이 몸이 춥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안 추워. 그죠? 그 춥지 아니함도 그것도 다 임금의 은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그냥 뭐 미적 대상, 우함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학문에 대한 깨달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임금, 충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더라라고 판단해 주시면 작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이런 것도 좀 한번 기억해놔요. 경치가 아름답다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특정시 간밤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세라. 됐어요? 간밤에 눈이 막 왔습니다. 길이 묻혔다는 거거든. 근데 이 길은 화자가 있는 이 자연과 속세 사이를 묻혀버린 거예요. 그럼 길은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요. 통하는 건데 그 길이 눈길로 딱 막힌 거니까 그렇죠. 이 눈은 단절. 내가 자연 속에 있으려고 하는 단절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은 긍정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단절이라고 살짝 써놨는데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 비교해서 만약에 푸는 문제가 나온다면. 자, 그래서 강호 사시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도 보시면 각수의 초장의 전반, 각수야 각수. 체크 잘해. 각수의 초장의 전반부야 전반부. 계절의 배경을 제시했어. 그죠? 계절적 배경,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 거죠. 맞는 거고. 각수의 각수야 각수. 후반부에는 초장의 후반부는 뒤쪽 나타내는 거겠죠. 여기 흥이 절로나 초당에 일이 없어. 그 다음 고기가 살쪘어. 눈이 많이 남아.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드러냈다. 그러면 분명히 흥이라는 거 있어요. 흥 이거 내면적 감흥이야. 근데 여기는 사물이 없네. 근데 뒤에는 초당에 일이 없다. 고기마다 살쪄 있다. 눈이 내렸다. 뭐 이 부분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고기나 눈도 사물로 봐야 되나요?
이때 사물의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모든 물, 그 다음 사건 자체를 다 가리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연물, 인공물, 물이죠, 물. 됐죠? 그래서 이 물이 긍정으로 쓸 때도 있고 부정으로 쓸 때 있잖아. 그지? 물마다 헌사롭다, 자연마다 아름답다. 물 외에 좋은 일, 인공물 외에 좋은 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보셔도 되고, 뭐 의심스러우면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돼. 내신 볼 때는. 됐죠? 수능 볼 때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성 있게 서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헷갈리게 되거나 틀리게 내고 이렇진 않아요.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뭐 내신 대비를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딱 깔렸을 때 수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문맥적 의미 판단, 화자의 내면 세계 체크 뭐 이런 걸 해주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실력을 좀 키워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됐죠? 강호 4시가 체크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